지금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 어딜 가보셔도 후순위 대출 상담이 너무 많고 후순위로만 집을 사고 이걸 정부가 깔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뭐냐면은 죄송한데 이거 시행한 공무원 누구냐. 진짜 그 공무원 저는 포지션 까야 된다 생각하는 게요. 부동산 가격을 소위 LTV 80% 이상으로 퍼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저출산을 넘어서 지금 비혼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근본적으로 비혼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출산율을 걱정해요. 이제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한국이 부동산 투기의 나라인 것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만 건에 육박하고 있죠. 지금 4월 말이 되면은 이제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 확정이 되는데 지금 월 평균 거의 뭐 한 7천 건 거래가 됐고, 잘 아시다시피 2월 달에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서 관련해서 매매 거래량이 치솟았기 때문에 거래량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지난 5년을 보면은 1분기 매매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은 특히 22년 말부터 금리 하락이 있었고 23년이 완전 얼어붙었기 때문에 지난 5년을 봤을 땐 올해가 가장 거래량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 5년을 봤을 때는 올해가 제일 화랑이고요. 사실 20년, 21년이 많은 분들이 이때 서울이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건데 서울은 이미 17년부터 19년까지 너무 올라 버렸고 20년에는 오히려 12, 16 대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이 돼버린 상황이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경기도가 많이 올랐어요. 경기도하고 세종시. 그래서 20년, 21년에는 부동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경기권 신축이랑 세종시 그리고 지방 광역시 9억 이하 주택들 그리고 취득세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공시가 1억 이하 주택들 그리고 지금은 공시가 2억 이하 주택들을 찾으면서 막 다니고 있지만 이런 형태의 주택들 중심으로 하면서 서울은 상대적으로 이 기간이 좀 덜 올랐고요. 그 전에 서울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지난 5년을 코로나 이후를 봤을 때 올해가 제일 거래량이 활성화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4월부터는 또 얼어붙었으니까 이게 그냥 연간 전체로 보면은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1분기 대비해서 2, 3, 4분기는 다 거래량이 내려갈 것 같긴 하지만요. 어쨌든 평소보다 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래량 중에서 아파트만 과열이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거의 YOY로 전년비 91% 올랐는데 지금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같은 그런 공동주택들은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똑같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강남 3구로 대표되는 이런 지역,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25개 구에서 소위 8개 구 위주로만 거래량이 좀 폭증을 했고 8개 구 중에서 토어제가 해제되면서 좋아진 딱 그 2개 구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있었지만 나머지 구도 비싼 집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서울 안에서도 연립다세대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보면 좋을 게 그 인구이동 통계라는 게 있는데 인구이동 통계가 또 나왔고 이게 1, 2, 3월 계속 월간으로 발표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4월 말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3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3월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시의 전입 전출을 계산했을 때 전입은 11만 명, 전출은 10만 9천 명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순전입이 그래도 서울에 1,300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순이동이 2,000명 감소했고 그리고 대구도 1,500명 감소했죠. 그리고 광주도 2,500명이 감소를 했어요. 즉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 대구, 광주에서는 계속해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이번 달은 그래도 1,400명 늘었는데 작년에 계속 인구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한 1,200명 빠졌고요. 서울도 인구 유출이 있는 지역이죠. 서울도 30대 이상부터는 내내 인구 유출하거든요. 근데 지방은 평균적으로 뭐 그냥 월에 한 1,000명대, 2,000명대는 계속 유출되고 있는 거니까 연간으로 몇만 명은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거고요. 인천이 3월에도 3,600명 늘어난 거 보면 순이동 기준으로 인천에 확실히 많이 집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이나 경남, 제주 다 빠지고 있고 강원 빠지고 있고 울산 빠지고 있고 대전 빠지고 있고 뭐 경기가 500명대로 조금 늘었고 약간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구가 이렇게 몇천 명이라는 거 서울 940만 명인데 전입 전출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순이동 퍼센티지는 0.2%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입 전출 이동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약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서울이 인구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전입 전출 양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실거주로 막 사람들이 이사하면서 집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올해 이제 거래량이 전년비 2배 떴잖아요. 2배 떴지만은 전입전출량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서울의 많은 거래는 대부분은 다 투기적인 거래다. 올해 1분기는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부터 작년부터 대출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출 강의가 작년에 엄청 핫했거든요. 이 부동산 씬을 보면은 부동산 씬을 항상 그 지배하는 시장 강의들이 있습니다. 2018년, 19년에는 법인 투자 강의가 시장을 지배했었고, 그리고 2024년부터는 그냥 대출 강의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출 강의가 지배하고 있는 거는 대출 제도가 복잡해졌기도 하고, 그리고 후순위 대출이 나왔다는 게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하면서였거든요. 그래서 선순위 전세나 선순위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후순위로 생애 최초를 끼고 집을 살 수가 있는 이런 신종 갭 투자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작년 말부터 그냥 이런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올해 2월에 토지거래 허가제 풀리니까 그냥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올해 거래량을 폭증시킨 셈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들은 대출 80% 쌓으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가 실거주가 불가능하고 근본적으로 투기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구 전출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그냥 매우 평온한 한 해지만은 거래량은 YY로 거의 100% 떴고요. 100% 뜬 이런 부분은 다 투기적인 거래가 되는 거죠. 연합에서 얼마 전에 기사 낸 거는 이런 생애 최초 후순위 대출로 갭 투자하는 거. 이 생애 최초라는 건 상품명이고 후순위라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이 순위라는 거는 사실은 권리 관계를 산정할 때 나오는 용어인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은행에 6억을 빌렸다면은 그 은행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이 1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대출을 먼저 받을 때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은행이 1순위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은행 대출을 뭐 한 3억을 받아놨는데 저축은행에서 또 한 2억을 더 받아놨다. 그러면은 은행이 1순위가 되고 저축은행이 2순위가 되는데 이 2순위부터를 후순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순위라고 하는 거는 선순위의 대출, 즉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후순위로도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에 후순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의 생애 최초 대출을 후순위로 해준다는 거는 은행이 선순위 대출을 설정한 상태에서 후순위로 근저당을 또 설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레버리지가 80%가 되는 거고 이 대출 레버리지 80 혹은 금액 따라서 80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금액 따라서 85%까지 대출을 열어가지고 지금 사고 있죠. 이거를 언제부터? 22년 8월부터 정부가 깔아줬고 대출 강의와 함께 퍼져가지고 올해 작년 말부터는 5만 이런 걸로만 사요. 지금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 어딜 가보셔도 후순위 대출 상담이 너무 많고 후순위로만 집을 사고 이걸 정부가 깔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뭐냐면은 죄송한데 이거 시행한 공무원 누구냐. 진짜 그 공무원 저는 포지션 까야 된다 생각하는 게요. 부동산 가격을 소위 LTV 80% 이상으로 퍼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저출산을 넘어서 지금 비혼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근본적으로 비혼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출산율을 걱정해요. 이제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이 출산율이 최근에 반등했다 만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코로나 특수로 혼이 잠깐 올라가면서 출산율 올라가는 거고 이제 비혼율이 급격히 반등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뭐 출산은 당연히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정해진 거야. 그냥 한두 달, 1년 좋아졌다고 뭐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부동산에 과잉 대출이 가면서 이게 소위 한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나라가 망하는 말든 30대들을 여기서 왜 30대냐? 40대 이상 부동산 아까 20년, 21년 지방장에서 다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이 주로 30대고요. 이 30대들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LTV 80에서 85% 이상을 생애 최초 후순위로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도록 하는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22년 8월에는 시장이 급락했고 레고랜드 PF 사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정상 참작이라도 해준다면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다 끝난 24년, 25년에도 이걸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그 공무원들이 자기 집값이 아직 안 올라가지고 이 정책을 계속 내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은행에 그냥 레터 한번 보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금융위의 지침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것도 국회 통과를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은행에서 지침 한번 내리면 되는 건데 이 지침을 금융위원장을 포함해서 아무도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당, 야당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에서 5만 이걸로 주택을 사가지고 쳐 올리는 얘기를 하고 거래량이 YY로 100%가 떴고 전부 투기적인 거래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아무도 개입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 좋은 나라죠. 그냥 집 사면은 뭐 인생이 해결되는 나라야.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의 시장 자율화라는 것은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튼 지금 이렇게 시장을 왜곡하고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해놓은 게 윤석열 정부 부동산 담당 공무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가계부채 걱정한다고 여러 좋은 말을 했는데 지금은 본색이 드러났죠. 어떤 본색이냐면은 서울 부동산을 투기적인 수요로 올려야만이 한국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색이 드러났고, 오히려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의 기능이 와해되면서 그냥 주요 부처들이 지들끼리 짬짬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망하는 길로.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철퇴를 내릴 수 있는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이 엄청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어제 풀리기만을 다 바라면서 자본 세팅 해놓고 그냥 풀리면 LTV 80% 이상으로 후순위 세팅해가지고 집값 끌어올리려고 다들 마음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이게 정상일까요? 이제 한국은 저출산을 넘어서 비혼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